혈압 잴게요. 어머,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세요? 혹시 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그럼 으,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얼굴도 빨개지셨는데 혹시 저한테 다른 주사를 놔주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고맙지만 이런 농담은 좀 불쾌하군요. 농담 아닌데. 오늘 밤 10시에 수술실로 오실래요? 미쳤습니까? 나 유부남입니다. 병실 창으로 잿빛 황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60, 암 진단을 받고 반년 만에 몸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죽음을 기다리는 쇠락한 육신. 퇴직 후에 꿈꾸던 여유로운 날들은 커녕 매일이 죽음의 메아리 속에서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틈으로 한 줄기 위험하고도 뜨거운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제 담당 간호사였던 그녀, 지은 씨. 그녀의 손길에서 시작된 그 빛은 곧 제 안의 어둠을 삼키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환자와 간호사, 60세의 늙은이와 30대의 여자. 하지만 고통과 공포 속에서 피어난 욕망은 이성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생의 마지막 반항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서로의 몸에서 금지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진료실의 차가운 침대 위 문 밖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우리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참아왔던 세월의 가뭄이 터지듯 60년 만에 처음인 것처럼 제 손은 그녀의 가운 아래로 그 부드러운 살결을 향해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아픔마저 쾌감이었습니다. 가운끈이 풀리며 드러난 그녀의 살결이 제 가슴에 닿자 잊고 있던 전율이 온몸을 태웠습니다. 지은 씨의 뜨거운 입술이 제 귓가를 스치며 속삭였고 저는 그녀의 몸을 그 젊고 탄력 있는 몸을 끌어안으며 더 깊이 그녀를 원했습니다. 방 안은 온통 그녀의 가쁘고 뜨거운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아픔을 호소하듯 혹은 쾌락을 갈구하듯 젖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고 더 강하게 안아달라고 이 고통을 잊게 해달라고 속삭였습니다. 저 역시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순간이 아니면 다시는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할 것처럼 그녀의 몸을 탐했습니다. 우리 몸이 뒤엉키고 땀이 비처럼 흘렀습니다. 늙고 병든 제 몸이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제 허리를 강하게 감쌌습니다. 급하게 또 느슨하게 그리고 다시 맹렬하게. 쾌락의 파도가 우리를 휩쓸고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지은 씨의 몸이 경련하듯 떨리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울음 섞인 교성을 내질렀습니다. 여운이 길게 맴도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기댄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헐떡이는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습이 제게는 생명의 증거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상상을 했었습니다. 암이 내 몸을 갉아먹기 전에 지은 씨 같은 여자가 내 곁에 있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녀가 먼저 속삭였습니다. 오빠 환자로 돌볼 때부터 이상했어. 이 마음 도저히 못 참겠더라. 그녀는 심지어 병원 문을 잠그고 우리만의 밤을 보내자는 대담한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게 이 몸으로 될까? 제가 망설이자 그녀는 제 귓가에 다시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원하는 대로 천천히 다 하겠다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마 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평범한 오후, 병실의 무거운 공기 속이었죠. 주사 바늘을 팔에 꽂은 채 멍하니 누워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인수 오빠? 나 지은이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그 목소리. 평소의 차분함이 무너진 기색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직감이 스쳤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하네. 오빠 나 병원 그만둘 것 같아요. 더는 못 버티겠어. 예상치 못한 건 아니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지은, 32. 제 암투병의 동반자이자 금지된 욕망의 대상. 처음 그녀를 본 건 진단 직후 종양내과 병동에서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저렇게 세련된 여자가 왜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일하지? 유니폼 아래로 드러나는 단아한 선, 조용한 말투, 하지만 날카로운 눈빛. 간호학 석사의 종양 전문 자격증까지. 특히 그 미소가 쇠약해진 제 몸에 스며드는 빛 같았죠. 암이 뼈를 갉아먹을수록 저는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간호사일 뿐이야라고 되뇌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주사, 약, 그리고 폭도 산책에서 제 팔을 부축하는 그 온기, 청소 중 홀로 서 있던 뒷모습. 그 모든 게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전화, 또 병원이야. 그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피곤할 텐데 얼른 쉬어. 아내는 이제 제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내도 60. 치매 초기에 제 암까지 겹치면서 더 무너져 내린 상태였죠. 그런 아내를 두고 저는 젊은 간호사의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죠. 미친 짓입니다. 지은 씨가 그만둔다네. 마음이 무거워서. 지은이 약 주는 사람? 잘 모르겠네. 기억의 파편조차 그녀를 스치지 못했습니다. 진단받고 반년, 퇴직 후 병원 생활이 제 전부였습니다. 지친 몸으로 버티는 나날이었죠. 지은 씨는 그 속에서도 조용히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제 고통이 심해질 때면 그녀는 고개만 숙이곤 했습니다. 오빠, 내 탓이야.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아니야, 지은 씨가 날 지켜준 거지. 고마워. 항상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제 고통이 훨씬 컸는데도 그녀가 먼저 사과하곤 했죠. 치료비, 생활비, 그녀의 작은 도움들이 제 생존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아니 어쩌면 저의 추악한 욕망이 모든 것을 뒤틀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은 씨, 다시 연락해봐.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화기를 들 손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 격려? 아니면 가슴 속에서 꿈틀 때는 이 검은 충동을, 진료실에서의 그 뜨거웠던 기억을 말할 수 있을까요? 미인데 미친 짓이야. 60대 환자가 간호사를 향해 이런 열망을 붓다니. 하지만 자유라는 단어가 제 맥박을 자극했습니다. 김인수, 정신 차려. 스스로를 나무라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노려보며 김지은이라는 이름과 그 억눌렀던 감정을, 그 살결의 감촉을 곱씹었습니다. 그녀가 퇴사하고 2달쯤 지났을까, 저는 건물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 상가 사이로 카페와 편의점 불빛이 보였죠. 중개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피는데 횡단보도 맞은편에 흰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걸음걸이.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우린 스치듯 마주쳤습니다. 인수 오빠, 여기서. 이게 무슨 우연이에요? 아, 응, 사업 좀 보러. 자기는 새로운 삶은 좀 어때? 퇴사하고 그냥 여기 정착했어요. 조금은 숨통이 트이네요. 수척해진 얼굴, 눈 밑에 그늘.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퇴사 소식 듣고 걱정 많이 했어. 몸은 괜찮고. 오빠한테만 찜이었죠. 뭐. 그만둬서 다행일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지은 씨가 날 살렸어. 정말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파 속에서 우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빠, 커피 한 잔 어때요? 이 근처에 괜찮은 데 있는데. 망설였지만 수락했습니다. 치매를 앓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목을 졸랐지만 이 여자에 대한 갈망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갑시다.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골목 안쪽 아늑한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난 아메리카노, 지은 씨는? 저도요, 익숙한 게 좋네요.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퇴사하고는 어때? 새 일은 구했고. 다른 병원 갔어요. 뭐, 똑같은 나날이지만 마음은 좀 덜 무거워요. 피곤해 보여. 난 지은 씨가 훌쩍 사라질까봐 걱정했는데. 괜찮아요. 오빠처럼 버티는 법. 저도 배웠으니까. 커피 향 속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잔을 감쌌습니다. 병원에 있던 날들이 이제 꿈 같아요. 사실 오빠가 절 버티게 해줬어요. 환자들 때문에 힘들 때마다 오빠가 제 유일한 휴식처였어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녀의 고독, 그리고 제 죄책감. 지은아, 네가 날 살린 거야. 고마워. 오빠 아내분 탓하지 마요. 그분도 전사처럼 버티셨잖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단단한 눈빛 체념 속의 간이남. 32살 김지은. 재치료사라는 껍데기를 벗은 여자였습니다. 상처투성이지만 다시 피어나려는 꽃 같았죠. 앞으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지켜줄게.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제목은 제가 해봐야죠. 씁쓸한 미소가 제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오래된 끌림, 병실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싹 텄던 그 감정. 그녀의 매력은 제 나이를 초월했습니다. 암 통증 속에서 보았던 소파에 앉아 묶은 머리를 하던 그녀의 모습. 그 사소한 것들이 제 균열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오빠, 산책 좀 할래요? 오빠 걸음에 맞춰 갈게요. 그래, 가자. 네 미소가 내 길잡이야. 그 눈빛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암이 악화되고 가족들은 한숨을 쉬었죠. 건강할 때 그녀를 만났더라면. 번쩍이는 후회. 미쳤구나. 하지만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빠, 또 딴 생각하네. 무슨 생각해요? 아니, 네 향기가 너무 좋아서 정신이 없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어색함을 삼켰습니다. 오빠 오늘 좋았어요. 나 이만 가볼게요. 또 봐요. 응, 조심히 가요. 연락 기다릴게.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녁 바람에 그녀의 코트자락이 흔들렸습니다.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 김지은. 간호사가 아닌 제 마음속의 그녀. 차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60대의 이 감정은 도대체 무슨 이름일까요? 일주일 후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몸은 좀 어때요? 걱정돼서 시간 나면 잠깐 이야기 나눌래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제든 주말 어때요? 기다릴게. 토요일 저녁, 우리 이야기. 좋아. 당신이 오는 순간부터가 시작이야. 그 사흘이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여보, 주말에. 응, 지은 씨랑 건강 문제로 상담 좀 하려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식당 저녁 6시. 주차장에서 기다리며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응,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 가문의 시야. 리무대 앱솜에 대해 어느 세노탐이 대기리마인 차스마니오 됐습니다. 스스로를 비웃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지색 니트를 입은 그녀가 보였습니다. 오빠, 기다렸어요. 미안, 배고프죠? 아니, 나도 막 왔어. 맛있는 거 먹읍시다. 자리에 앉아 메뉴를 펼쳤습니다. 갈비탕 어때요? 따뜻한 거 먹읍시다. 좋아요. 아, 난 찌개 먹을까? 아니, 그냥 같이 갈비탕 먹어요. 여기요.
갈비탕 2개 주세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내 검사 결과를 걱정했고 나는 그녀의 곁에만 있어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빠의 그 믿음이 날 살게 해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끼어들었나 봐. 우린 이미 연결됐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음식이 나왔습니다. 약 이야기, 사는 이야기. 그녀와 있으니 활기가 돌았습니다. 오빠 도움이 정말 내 삶을 바꿨어요. 지은 씨야말로 내 빛이었어. 서로 도운 거지. 그녀의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자기는 어때? 새로운 바람이라도 불어. 그냥 버티는 중이죠. 오빠 생각하면서 버텨요.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나네. 무슨 일 있어? 퇴사하고 나니 홀가분해요. 다 오빠 덕분이야. 시선이 마주쳤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네 손길 평생 기억할 거야. 시어머니의 총직. 오빠의 그 강한 모습이 제 원동력이었어요. 그냥 함께였을 뿐인데 그냥이 제 전부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걷다가 어깨가 스쳤습니다. 오빠 젊었을 때 이런 밤 산책 자주 했어요. 했지. 근데 놓친 게 너무 많아. 후회돼. 그 순간들도 아직 오빠 마음속에 살아있잖아요. 서로의 외로움에 공감했습니다. 지은아, 흔들릴 것 같으면 언제든 날 잡아. 항상. 고마워요. 오빠가 내 안전망 같아. 카페에서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빠랑 이렇게 있으니까 꼭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에요.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아, 바보같이 미안해요.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 9시 헤어질 시간. 날이 춥네. 조심히 들어가요. 오빠,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또 봐요. 그래, 다음이 기대되네. 차 안에서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심장이 떨렸습니다. 김지은.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영원 같았습니다. 스쳤던 어깨, 그녀의 향기.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남은 잦아졌습니다. 건강 상담이라는 핑계는 곧 사라졌죠. 그녀는 목요일을 우리만의 시간이냐고 물었고 나는 커피 대신 산책은 어떠냐고 답했습니다. 카페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일은 어때? 버틸만해. 환자들이 다 오빠처럼 강하면 좋을 텐데. 얼굴에 피곤하다고 쓰여 있어. 오빠 미소 보면 다 채워져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제게는 산소 같았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빠, 집에는, 아내분은 모르실 거야. 일 때문이라고 둘러댔어. 미안해요. 혹시 내 욕심인가 봐요. 아니야, 이 시간이 내 행복인데. 나도 오빠랑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지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 술 한 잔 용기 내서 전화했어요. 술 조심해야지. 포장마차. 저녁 7시. 오뎅에 소주. 오늘 확 풀어버릴래요.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었어요? 밤이 너무 조용해서요. 오빠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나도 네 빈자리가 채워지질 않아. 간호사 시절 오빠가 날 지탱해줬어요. 인생에 뭐가 남았나 싶어요. 22살 때부터 그냥 버티기만 했어요.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이요? 거의 없어요. 오빠 만난 게 유일해요. 오빠가 없었으면 난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아니야, 지은 씨가 날 세워준 거야. 그게 진실이야. 3잔째 취기가 올랐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당신 몸이 소중해. 오랜만이네. 좀 풀어봐야지. 오빠, 솔직히 시간이 멎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일까?
아니면 이 금지된 고백 때문일까?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왜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닐까 하고 혼자 생각했어요. 지은아, 그런 말을 왜 지금 해요? 이젠 참기 힘들어요. 자유로워졌으니까. 하지만 오빠, 아내분 계시잖아요. 그래, 아내와 반년 함께 버텼지. 내 일부야. 말아요. 그래서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술 탓이야. 내가 이상한 소리 했네. 아니야, 나도 외로웠어.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요?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하고 똑같아.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계속 신경 쓰였어. 지은 씨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정말 오빠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환자랑 간호사라서 나도 그랬어요. 오빠도 나랑 같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은 시끄러웠지만 우리 사이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손을 잡고 그녀를 가지고 하지만 주저했습니다.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남은 술을 비우고 말했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한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해, 넘어지겠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가까운 거리. 그녀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술 냄새와 그녀의 향기가 뒤섞여 제 코를 찔렀습니다. 오빠, 그녀가 저를 올려다 봤습니다. 고개만 숙이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성이었습니다. 택시 잡아줄게. 집까지. 고마워요. 그녀의 눈빛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아니면 안도였을까요? 택시가 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내일 연락할게. 오빠도 잘 자요.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덜컥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녀에게 마음을 말한 것, 손을 잡았던 것,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아내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래. 쉬엄쉬엄해. 무리하지 말고. 아내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반년을 함께 고생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 믿음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이 제멋대로였습니다. 자꾸만 지은 씨가 떠올랐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 떨리던 목소리. 오빠 너 좋아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시간 돼요? 연락 줘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나야.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늦었네.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연락하기 망설였어요. 혹시 지난번 일 때문에? 응, 그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피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언제? 오늘 가능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좋아, 어디서? 그 카페, 7시.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2시간 남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엔 희끗희끗 센 머리와 눈가에 주름을 가진 60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현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가? 응, 건물 좀 보러. 금방 올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일찍 도착해 창가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7시 정각, 문이 열리고 지은 씨가 들어왔습니다. 기다렸어요?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주문을 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동시에 입을 열었다가 멈칫했습니다. 당신 먼저 말해. 아니, 오빠가 먼저요. 그녀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난번 미안해요. 술에 취해서 이상한 소리 했어요. 미나드와 괜찮아. 오빠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아내분도 계시는데. 지은아, 나이지만 무수만 있으면 음염제할 수 없나?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도 진심이었어, 그날. 지은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나도 당신이 특별했어. 커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빠 나 병원에서부터 그랬어요. 왜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닐까 매일 생각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환자 돌보면서 울 때도 오빠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22살 때부터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오빠가 처음이야. 지은아, 그만. 아니, 들어줘요, 한 번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퇴사하고 자유로워진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외로워. 오빠를 다시 만나고 내가 기다린 게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미안해요. 이럴 생각 아니었는데.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도 같아. 네 뒷모습 볼 때마다 왜 저렇게 고생하나 싶었어. 환자라서 안 된다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 몰래 이런 감정으로 살았어. 미친놈이지. 오빠도 힘들었구나. 힘들었어. 근데 더 아픈 건 당신은 자유인데 나는 아니라는 거.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오빠는 아내분이 계시니까. 반년을 함께 버틴 아내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 내 생각이 안 사라져. 이게 사랑인지 뭔지 나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원해본 적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요.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모르겠어. 아니면 시밭 할문 트용그더니나 챙으진.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내가 욕심 부리는 거예요. 말해봐. 안 돼요. 오빠 가정을 망칠 순 없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여자 되고 싶지 않아요. 지은아, 나이지만 무수만 있으면 음염제할 수 없나? 그녀가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놓기 싫어. 시간 좀 줘. 생각 좀 하게. 무슨 시간이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오빠 답은 정해졌어요. 우리는 안 돼요. 알아. 그런데 포기가 안 돼. 60의 남자가 할 말은 아니었죠. 서럽고 무책임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눈앞에 그녀도 저를 원하고 있었고 저도 참기 힘들었으니까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한 번만 제대로 만납시다.
제대로요? 네. 이렇게 카페에서 말고. 그 말의 의미를 그녀도 알았을 겁니다. 한참 침묵하던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 그 뒤엔 끝이에요. 그래. 거짓말인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리 없다는 걸. 하지만 그 순간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속이면서 파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약속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이 참 길었습니다. 매일 밤 지은 씨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의 몸을, 향기를, 숨결을. 정말 만나도 될까? 이러면 안 되는데. 수없이 망설였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토요일 어때? 아내분은요? 간병인 부탁해뒀어. 민지를 뒤었어. 이런 지짐을 성이 도와주고 미증구두 삼백여스구인지라니 뭐자. 낮에 만나. 드라이브하면서 가자. 좋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잘 다녀와요. 응, 전화할게. 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핸들을 잡은 손은 설렘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그녀가 사는 동네 근처. 오전 10시였습니다. 지은 씨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머리를 한쪽 어깨로 넘긴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요. 네, 집 이 순간. 그녀가 차에 오르자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갈까? 오빠가 정해요. 믿을게요.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길을 달렸죠.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날씨 좋네. 당신이랑 같이 있어서 더 그런가? 그러게요. 오랜만에 바람 쐬는 기분이에요. 어색한 대화였습니다. 둘 다 긴장하고 있었죠. 민지는 무엇을 하게 될지, 어디까지 갈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작은 산 아래 펜션 단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배 어때? 좋아요. 대답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펜션에 들어가 방을 잡았습니다. 오션뷰로 방 하나 주세요. 체크인을 하는 동안 지은 씨는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방 열쇠를 받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여기야. 네 막가는 침하신. 문을 열자 깨끗한 방과 넓은 창으로 겨울 바다가 보였습니다. 들어와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하는 그 소리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지은아, 나이지만 무수만 있으면 음염제할 수 없나? 또 동시에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색했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앉아.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의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 민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요? 나도 그걸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알 수 없었죠.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빠 나 이런 거 처음이에요. 뭐가요? 누굴 이렇게 원해본 적 없어요. 간호일만 하면서 그냥 버텼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달라요. 오빠는 내 선택이야. 그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나도 이런 감정 처음이야. 아내분도 계시면서. 아내는 가족이야. 반년 동안 고생을 함께한. 그런데 이건 달라. 어떻게요?
가슴이 뛰는 거,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 그녀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운 거리,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러운 입술이었습니다. 그녀도 눈을 감고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래된 갈증이, 이 늙은 몸에 숨어있던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손이 그녀의 등을 감쌌고 그녀도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숨이 차올라 입술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볼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헐떡이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오빠, 무서워요. 이게 다 꿈 같아. 깨고 나면 다 사라질까봐.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 사라져. 내가 여기 있잖아. 정말, 뭉. 그녀가 저를 올려다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빠, 사랑해.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사랑. 그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나도 말이 막혔습니다. 유부남이 병든 아내를 둔 늙은이가 이 말을 해도 될까요? 나도 사랑해, 지훈아. 하지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60세에 처음 느끼는 진짜 사랑입니다. 그녀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들을 줄 몰랐는데. 울지 마. 행복해서 우는 거야.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더 깊게, 더 간절하게. 옷이 벗겨졌습니다. 서툴고 조심스럽게. 이 나이 든 손으로 그녀의 젊은 살결을 만져도 되는 걸까? 죄책감이 들었지만 욕망은 그보다 강했습니다. 60과 32쯤. 젊지 않은 몸이었지만 서로에게는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빠도 매력 있어요. 이 나이 먹은 얼굴인데 좋아요. 이 얼굴 그대로.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피부도 따뜻했습니다. 손끝으로 그녀를 더듬었습니다. 어깨, 팔, 허리. 이 늙은 손끝으로 느끼는 감촉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제게 천천히 해달라고, 이 순간을 만끽하고 싶다고 속삭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하나하나 음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 떨리는 손길, 뜨거워지는 온기,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자 그녀도 나도라고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신음으로 바뀌었는지, 신음이 그 말이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느리고 깊게, 오래 참았던 갈증을 채우듯 이 늙은 몸이 마지막 힘을 다하듯 창밖에 바다가 일렁였고 우리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마지막 파도를 알리는 격렬한 숨으로 서로를 확인하며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긴 여운이 남았습니다. 숨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거친 숨소리.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습니다. 오빠 행복해. 나도.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꿈만이야. 근데 이건 언젠가 끝나야 할 꿈이잖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오늘만큼은 아무 생각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멈추고 싶어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배고파? 조금,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으니까요.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요. 그래.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 부드러운 숨소리. 이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60세에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가슴이 뛴다는 게 뭔지.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도.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니 옆에 지은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잠든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시계는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현실로, 나의 병든 아내가 있는 그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일어나. 오빠?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네. 잘 잤어요. 당신은? 오랜만에 푹 잤어요. 오빠 품이라서. 그녀가 미소 지었지만 그 뒤에 슬픔이 보였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걸. 체크아웃을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달렸습니다. 어젯밤 잊지 못할 거예요. 마크. 나도 평생 간직할게.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잊지 못한다는 건 다시는 없을 일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지은아, 나이지만 무수만 있으면 문제할 수 없나. 오빠,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녀가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요. 오빠는 아내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그걸 망칠 순 없어요. 오빠 인생 나 때문에 엉망되는 거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끝이야? 응, 다시는 못 만나요. 그게 우리한테 최선이에요. 지은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나 괜찮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단 하루라도 오빠랑 함께여서 감사했어요. 지은아, 나는. 그만, 더 말하면 오빠 못 보내요. 저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떨리는 어깨가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이지야, 오빠 잘못 아니에요. 당신 울게 만든 거. 아니, 행복했어요. 정말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차 안에서 서로를 아는 채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은 씨가 먼저 몸을 뗐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 나니 여기서 내릴게요. 창문을 내렸습니다. 지은아, 행복해야 해. 겨우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오빠도 행복해요.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인가?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어제의 그 뜨거움이, 그 격렬했던 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의 온기, 그녀의 향기, 떨리던 목소리. 사랑해. 그 고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죄책감도 무뎌졌습니다. 아니, 무뎌진 척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얼른 쉬어요. 그럴게.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자 어제 펜션의 천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가슴이 무너졌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유부남이 바람 피우다 차인 게 뭐가 슬프겠어요. 자업자득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약속대로였습니다. 이대로 끝내는 거라고.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문자라도 오지 않았을까?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그녀는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 밥도 잘 안 먹고. 아, 그냥 피곤해서. 병원 가보자. 검진 다시 받아요. 그래, 그러지 뭐.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반년을 함께 고생한 남편이 다른 여자 때문에 그 여자와의 뜨거웠던 밤 때문에 아픈 줄도 모르고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 씨 생각에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가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은아, 나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그냥 보고 싶어. 너무. 안 돼요. 알아. 아는데 너무 힘들어. 나도 그래요. 그녀도 힘들었던 겁니다.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참아야 해요. 오빠, 우리 약속했잖아요. 끝내기로. 알아. 그런데 부탁이야. 이러지 마요.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밤 오빠 생각해. 그런데 참고 있단 말이야. 지은아, 오빠도 참아. 우리를 위해서. 미안해. 애니 전화해줘서 기뻤어. 지은아,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요. 오빠 행복해요. 진심으로.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끝인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지은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처럼 잠 못 이루고 있을까? 이대로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60에 처음 느낀 이 감정을, 이 뜨거운 욕망을 이대로 묻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결심했습니다. 만나야겠어. 약속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그녀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만나자. 한 번만. 제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오후가 되어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오빠. 알겠다고 답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게 마지막이 될 리 없다는 걸. 이건 시작이었으니까요. 금지된 사랑의 끝을 알 수 없는 시작. 저녁 7시 그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음은 결정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지은 씨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지만 무수만 있으면 문제할 수 없나? 그녀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나 봅니다. 오빠 미안해. 약속 어겼어. 아니야. 나도 기다렸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왜 그랬어요? 우리 끝내기로 했잖아. 끝낼 수가 없어. 그럼 어쩔 건데요? 이 관계를.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심했어요. 아내와 헤어질 겁니다. 지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랑 제대로 살고 싶어. 오빠 제정신이야. 반년을 같이 고생한 아내분이랑. 이제 사랑이 아니야.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흥분해서. 제정신이야. 오히려 지금이 제일 제정신이야. 아니, 미쳤어요. 맞아. 60의 사랑에 빠져서 미쳤어.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은아, 나 환갑 가까워. 시간이 많지 않아. 그래서요. 평생 회사, 돈, 가족, 그게 전부였어. 내 행복은 그게 당연한 삶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가슴이 뛴 적은 없었어. 당신 만나고 처음이야. 지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오빠 가정을 망칠 순 없어요. 내 선택이야. 당신 탓 아니야. 그래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그런 여자 되기 싫어요. 남의 가정 빼앗는. 빼앗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겠죠. 완자 안 해버리고 간호사랑 스캔들 났다고.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착하게만 살았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회사에 충성하고 가족 책임지면서 저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제부턴 내 삶을 살고 싶어. 당신이랑 정말 나 때문이에요. 애니, 나 때문에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고백이었습니다. 60남자의 늦은 고백. 나, 오빠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무서워요. 후회 안 해. 어떻게 알아요? 알아.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확실해. 저는 그녀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 그런 말 하지 마요. 사실이잖아. 그 남은 시간,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가족들 떠나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거. 그래도 당신이니까 그럴 가치가 있어.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오빠 나 무서워. 반년 고생한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 쉽지 않겠지. 그럼, 그래도 해야 해. 당신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기다려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정리할게.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길거리,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사랑이라고, 이 감정이 진짜라고 세상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끝이구나. 반년의 결혼 생활이, 암으로 고생했던 그 시간이, 익숙했던 모든 일상이 끝나는 겁니다. 후회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겠죠.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후회할 날도 올 겁니다. 그래도 지은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다 콜렛 이결벌 약섬이달리에. 우는 얼굴, 웃는 얼굴,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얼굴. 괜찮아, 후회하더라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이었죠.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쉬고 싶다. 우리 서로를 놓아주자. 나쁜 이혼이 아니라 그냥 황혼 이혼이다라며 아내를 설득했고 결국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식은 오늘 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빠, 아니 이제 인수 씨. 편하게 불러. 인수 씨. 처음 듣는 호칭이 설레면서도 어색했습니다. 나 때문에 가족 잃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나도 후회해. 가끔
그냥 참을 걸, 가슴에 묻어둘 걸 하고 생각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당신 얼굴 보면 다 괜찮아져. 인수 씨, 우리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10년, 20년 뒤에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은 씨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인수 씨, 응? 우리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글쎄, 10년, 20년? 그것밖에? 젊었으면은 50년도 불렀지. 아쉽네.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그래. 저도 웃었습니다. 60에 찾은 사랑. 늦었지만, 그리고 짧을지 모르지만, 후회와 행복이 뒤섞인 황혼의 사랑입니다. 지은아, 사랑해. 나도, 인수 씨. 석양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듯 우리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 석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처음 만난 진짜 사랑. 그게 얼마나 뜨겁고 아프고 또 아름다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묻겠죠. 후회하지 않냐고. 가족을 버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개무져 도맡습니다. 이런 내 점이 샌다. 그 사랑이 같이 있었냐고. 솔직히 말하면 후회합니다. 매일 밤 아내 얼굴이 떠올라요. 암으로 고생하던 모습도 생각나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그 후회보다 더 큰 무언가를 느낍니다. 살아있다는 것. 가슴이 뛴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60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본 감정들입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모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죽음을 앞두고서야 알게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게 바로 내가 찾던 뜨겁게 타오르는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겨울로 접어들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봄을 만났습니다. 늦은 봄, 황혼의 봄, 하지만 그 어느 봄보다 찬란합니다.